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5일 금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추세가 붕괴됐고요. 추세 붕괴됐다고 해서 아싸 바로 따라가자 몰빵 이러시지 마시고, 물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본인 선택인데, 그래도 중요한 선은 한 방에 확 깨는 것보다 며칠 정도 확인 과정을 거친다 했으니까 좀 확인 과정 거치는 거 보고 돌다리 한번 두드려 보시고 톡톡톡 두드려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앞으로 갈 길 머니까요,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아무튼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길래 이게 시장이 실망을 하나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의 기대감은 요거였습니다. 시장이 가려운 데가 지금 어디죠? 시장이 가려운 데가 자꾸 시장 금리가 올라가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요.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고평가됐다는 논란을 받고, 그로 인해 주식 시장이 자꾸 빠져요. 시장이 가려운 건 그 부분이죠.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거, 이게 가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장기 금리를 좀 낮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장이 원했던 반대,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 금리 상승에 맞선 대응책이 대응책에 관해서 이렇다 할 힌트는 주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얘네들이 가려운 걸 아니까, 시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게 가렵구나라는 걸 아니까 살짝 얘기만 했죠. 근데 이게 모자랐던 거죠. 확실하게 끌어줬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끌어주진 못했다. 국채금리 급등은 주목할 만하고 내 눈길을 사로잡는다라고 하고 끝냈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파월 의장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보는 건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오버해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하게 살아나면서 그렇게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어쨌든 나는 이걸 좀 지켜볼 거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볼 거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계속 완화적으로 나갈 거야. 나는 기준금리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긴축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완화적으로 나갈 거야 라는 거를 파월 의장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은 관점이 다르죠. 시장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이제 머니게임, 오직 샀다 팔아다 수익률 게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그런 의견,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그대로 와서 전달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올라야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당장 어쨌든 주식시장이 그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아무튼 그래서 파월 의장의 생각과 우리의 뷰가 좀 달라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파월 의장은 나는 계속 완화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빨리고 있는 거죠. 시장은 좀 긴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모습, 파월 의장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어젯밤에 그래서 파월 의장 실망감에 투매가 나왔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투매가 아니죠. 이런 건 투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기자의 생각인 거고, 일부 누구였더라? 시카고 연방은행의 누구 총재는 YCC를 쓸 수도 있다라고 언급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상급등 하면은 개입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가려운 데를 끌고 준 건 아니죠.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장이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찰스 에반스 이런 사람 이야기는 별로 그리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젯밤에 그래서 전 종목 다 빠졌다. 어젯밤에 미국이 충격이 컸다. 1200 종목 상승하고 6500 종목 하락하고, 그래서 시장이 좀 박살이 났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 다 빠졌으니까 특별히 볼만한 거 없고요. 하여튼 나스닥이 대장이었죠. 근데 대장이 가장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버블 상황에선 제일 강한 놈을
쇼 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즘 계속 나스닥이 S&P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버블 때는 버블이 너무 자랐을 때는 대장이었던 놈이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강하게 죽는단 말입니다. 그죠? 아무튼 뭐 이런 특징들을 볼 수 있겠고,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어젯밤 나스닥은 12,450이 붕괴됐죠. 12,450이 어디냐면은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나왔던 몇 달 동안 만들어놨던 박스권 고점 자리예요. 이게 이제 넥라인이에요. 최소한 이건 지켜줘야 돼요. 근데 어젯밤에 장중에 훅 붕괴됐다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죠. 이 자리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아마 좀 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다이렉트로 훅 무너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게 무너지면은 또 금융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 버티다 안 빠지다가 그러다가 무너져야지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건데, 아무튼 뭐 현재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 저는 이게 쉽게 이렇게 한 번에 주르륵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너졌어요. 야, 이 참 얼마만의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21년이 되니까 일단 추세가 틀어는 졌습니다. 진짜인지 어쩐지 확인은 좀 돌다리 두들겨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붕괴가 됐어요. 정말 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되긴 되고요. S&P는 아직까지, 그죠? S&P는 아직까지 뭐 넥라인을 붕괴시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넥라인 3665라는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붕괴되고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이번 하락이 좀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이런 점들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당연히 이제 달러가 급등을 했을 거고, 채권 금리는 올랐을 거고요. 그죠? 이런 점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주식시장보다도. 아직 유로화는 넥라인을 붕괴시키지까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넥라인을 여기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숫자가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대략적으로 차트 모양 보시면서 얘가 어디다 선을 긋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라인은 붕괴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튼 붕괴되지는 않았고, 아무튼 뭐 계속 보시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던 친구들이 위쪽에다가 자꾸 저항을 쌓고 있다. S&P 저항 하나, 둘, 셋, 넷,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중천장형이 보이고 있고, 나스닥도 여기저기 머리 위에 저항이 많고요. 뭐 유로화도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 위에 저항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뭐 상승 추세 중에 있긴 하지만은 좀 잘 보자라는 거. 네, 금리하고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유가는 올랐네요. 유가는 오르고 구리는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들 나왔네요. 하여튼 오늘 중국에서 전인대 하고 있는데, 전인대 개막인데, 하여튼 뭐 구리값도 약하고 좀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중국에서 방구 좀 낀다는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뭐 나라의 그 중대한 일들을 토의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하락을 하고 있네요. 구리값도 막 떨어지고. 자, 아무튼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 올라갔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추세 전환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91을 어젯밤에 돌파한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충 여기 91인데요. 91을 지금 여기서 한 번, 뭐 두 번, 뭐 세 번, 뭐 네 번, 뭐 다섯 번, 이 정도면 돌파 안착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는 좀 신뢰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장대 양봉 뽑아줬으니까 달러 인덱스 추세 전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달러 인덱스도 좀 추세가 전환되고, 거기에 더해서 그 나스닥도 추세가 전환되고 하는 좀 역사적인 날이긴 하네요. 하여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어떤 저항은 굉장히 머리 위에 많긴 합니다. 저항이 좀 많긴 한데 한 92.5 정도까지는 쑥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92.5가 어디 자리냐면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정도. 물론 여기 잡다한 자리들도 많긴 한데, 잡다한 저항들도 좀 있긴 한데요. 어떤 좀 메이저한 무거운 저항은 제가 봤을 때 92.5나 6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92.5 정도 자리에서 보시면 계속 여기서 어떤 지지와 저항, 여기서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났었죠. 이게 붕괴되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까지는 좀 비교적 스무스하게 별 문제 없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됐네요. 그죠? 달러 인덱스 추세 전환 됐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거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환율도 어젯밤에 또 급등 마감했다라는 거. 환율이 어느덧 1130원입니다. 그죠? 1130원이에요.
어제 보고 있던 중요한 라인 1100 여기 1120 몇 원, 25원 여기 있는 자리도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파월의장이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이 자리까지 하루 만에 돌파 한착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환율이 이렇게 자꾸 위쪽으로 고개를 쳐들면은 주식 시장은 재미가 없겠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 뭔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이제 증거가 없지만 한국은 이제 슬슬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요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식 할 근거가 이제 좀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젯밤에 금리들도 좀 살펴봅시다.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뭐 볼만한 것도 없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올랐다고 이게 오버슈팅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무섭게 올라가느냐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재료가 많아요. 그죠? 금리 상승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 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금리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얘가 올라가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있으면 주식시장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겠죠.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주식하기는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정크본드 금리도 한 번씩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지는 않거든요. 국채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시장 금리하고 정크본드 금리 이런 것들이 올라서 불량한 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져야지 이제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종가는 딱 어떤 라인에 중요한 라인에 딱 걸쳤습니다. 여기 돌파 한착하면은 좀 추세 전환이라고 볼 건데 딱 거기 걸쳐 있어요. 지금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여기 돌파 한착에서 정크본드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 있는 숫자는 믿지 마시고 ETF니까요. 요거는 아무튼 이 자리를 넘어서면은 이제 정크본드들도 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상장사들 어떤 뭐 부실한 기업들에도 자금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제 올랐죠. 어김없이 오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 직접 사도 돼요. 직접 사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재미는 없겠죠. 이게 채권이다 보니까 채권 쪽이다 보니까 이게 뭐 수익률이 그렇게 목표 수익률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것도 잘 빠지고 있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뭐 잘 자빠지고 있고 아무튼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고점이 이제 슬슬 낮아지려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거 뭐 이런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당연히 오르고 있긴 한데요.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 이번에 심상치 않죠. 좀 잘 보고 있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지금 좀 급하게 좀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넥라인까지 한 번에 좀 깨놨기 때문에 여전히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들어요.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재는 지속 중이에요. 그죠? 악재는 달러가 올라오고 뭐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악재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까지는 떨어졌으니까 저는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그런 부분은 하여튼 뭐 내 뜻대로는 일단 뭐 제 뜻대로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피는 또 다시 방구를 끼고 있죠.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라고 하긴 하는데 방구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터지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콜옵션이 5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어제 음봉으로 붕괴시키면서 오늘 시세가 나고 있긴 한데 보시면 장중에 막 그 폭락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기일까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옵션이 비싸다고요. 그게 움직이기는. 그래서 아무튼 장중에 이제 이렇게 개팔아가는 거 보고 장중에 막 풋옵션 따라가고 인버스를 사면은 솔직히 재미는 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방구가 잦다. 그죠? 자꾸 위쪽에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이 계속 꾸준히 낮아지고 있죠. 예, 선물인데 고점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자꾸 반등이 약해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은 쏠리고 있습니다. 방구가 잦아요. 방구가 잦은데 조만간 뭔 일이 날 것 같긴 한데 아직 뭔 일이 나진 않았습니다. 409가 저는 일단 또 추세 붕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종가상으로 409 붕괴돼야 되니까 좀 더 지켜보고,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터지려면은 뭐 물론 조금 더 내려와야 되긴 되겠지만은 409 붕괴를 전 추세 전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종가까지 그렇게 될 수 있으려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이 좀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좀 계속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개겼거든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개겼는데, 그래서 어젯밤 나스닥 시장의 방향과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이 코스닥 시장에 굉장히 방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찬물을 끼얹어 버려 가지고 좀 반등의 기운은 좀 오늘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세 하락 중이죠, 그죠? 코스닥 시장은 추세 하락 중이에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언제까지 빠지냐? 투매 나올 때까지. 투매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빚내서 주식 샀던 개인들이 다 망해가고 막 시장에서 막 사이드카 나오고 서킷 브레이크 나올 때까지 빠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뭐 특별히 이제 시장이 뭐 갑자기 파월 의장이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뭐 특별한 일만 없으면 아마 추세 전환 됐으니까 뭐 투매 나올 때까지 빠지겠죠. 투매 증상들이 뭐 이런 거죠. 투매가 나오면은 뭐 사이드카 걸리고 뭐 서킷 브레이크 나오고 개인들 뭐 빚내서 주식 산 거 청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종가입니다. 종가예요. 종가가 얼마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 삼성전자도 지금 자꾸 중요한 자리에 톡톡톡톡 건드리고 있죠. 삼성전자도 보면은 이제 뭐 추세는 붕괴가 돼 있는데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터지기까지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라인은 잘 안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장중에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깨야 되는데 요즘 자꾸 보면 안 죽으려고 개파락으로 빠지고 있죠. 별로 그렇게 어쨌든 지금 당장 시세를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얘도 만기일에 영향을 받겠죠. 만기까지 오늘까지 그냥 5거래일 남았나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파락을 많이 출발해서 한 번에 아침에 미국 시장 하락을 다 반영시켜 버리는 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중에 더 빠지기 싫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 어디겠습니까? 여기 81,200원 요거 붕괴시키면 아래쪽으로 와장창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아래쪽으로 와장창 할 수 있다. 81,200원 정도가 중요한 라인인데, 보시다시피 요거 붕괴시키면 어디까지? 뭐 최소한 72,000원 정도까지 가야 되고, 72,000원 붕괴되면은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지지선 같은 거 잘 안 보이니까 거의 뭐 요까지 내려가야겠죠. 6만원대까지 봐야 되겠죠. 6만원대까지 내려가고 나면 또 어디까지? 뭐 하여튼 밑으로 쭉쭉쭉 열려 있을 거다. 추세 전환은 됐는데 변동성을 터뜨리고 싶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 잘 올라가고, 환율 이렇게 올라가는 날에 주식하면 안 좋겠다라는 이야기 뭐 드리고 있고요. 오늘 양회가 있긴 있는데요. 이 기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보시면 뭐 중국 부채 등 우려, 재정 금융 속도 조절 나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전인대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중국 시장이 약한 건가 싶기도 해요. 사실 예전 같진 않아요. 예전에 전인대라든가 뭐 양회라든가 하면은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어쩌고 막 테마주들이 어쩌고 막 그 미래 성장률이 뭐 올해는 뭐 5%를 목표로 잡고 뭐 7%를 목표로 잡고 이랬는데, 약간 좀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올해는 안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막 완화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기사 보고 좀 드는 생각인데, 약간 좀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같다. 재정이나 금융정책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이번 전인대의 포커스인가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사를 보시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중국의 부채 비율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여기 보시면 출구 전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두 가지 쟁점 사이에 균형을 찾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무조건 성장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약간 좀 우려하고 있다. 전인대에서도 좀 분위기가 우려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인 것 같고요. 또 전인대의 또 다른 이슈라면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슈인데, 홍콩 선거제 개선과 관련된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점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전인대라든가 중국 양회 이런 정치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그 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맨날 우리 중국 인민은행 그거 인민은행 돈 푸는지 뭐 그거 확인하는 텔레그램 거긴데 보시면 이거 중요하답니다. 첫날 오전 10시에 총리 업무 보고가 중요하대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잠시 후죠. 잠시 후 이거 참고하시고 폐막일날 그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하고 뭐 14차 5년 계획 등의 최종 통과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하고 마지막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11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만기일 주변에 모든 게 다 모여 있어요. 이번 주가 아니고 만기일쯤에 10년물 채권도 그 옥션 날이기도 하고요. 미국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올랐으니까 중국 위안화도 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하여튼 방구가 잦습니다. 그죠? 그리고 슬슬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그 이제 초창기니까 이제 뭔가 좀 할 만한 근거가 생기고 이러는 거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제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